안녕하세요. 저는 롯데백화점 아트컨텐츠 실장 김영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술로 보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느끼는 지점은 각자 다르시겠지만 조금씩 이제 아트가 이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전시회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시회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의 하나인데요. 이와 같은 현상은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3년에 대구에서 야요이 쿠사마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무려 30만 명의 관람객이 들었는데요. 지방에 있는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30만 명의 관람객이 들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아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구에서 전시회의 주인공이었었던 야요이 쿠사마 작가는 지금 94살의 일본 여성 작가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루이비통 매장을 지나가시면서 알록달록 점이 찍혀 있는 작품들을 보셨을 거예요. 서울뿐만 아니라 도쿄, 뉴욕, 파리 전 세계의 루이비통 매장에서 대규모의 아트 마케팅을 하면서 더 유명해진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개장에 가까운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데이빗 호크니 전시회를 들 수 있습니다. 한 4달 정도의 전시 기간 동안에 약 38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을 했는데요. 정말 주말에는 줄을 서서 전시를 봐야 될 정도로 큰 인기였고 또 저희 롯데백화점 동탄점에도 그 인기를 이어서 데이빗 호크니의 굉장히 큰 대형 사진 작품을 지금 상설로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 달에는 코엑스에서 5일 동안 열린 프리즈와 키아프 아트페어에 8만 명의 관람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시장 안에서 제가 느낀 인구 밀도는 8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세계 그 어디에 있었던 아트페어보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여기가 서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이제 보통 아트페어는 한 번만 방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전시 기간 동안에 한 2-3번 정도씩은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8만 명의 입장객은 단일 방문객 숫자를 카운트한 것이기 때문에 2-3번씩 사람들이 방문을 했다는 것을 가정을 해보면 5일 동안 약 20만 명 정도는 방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자신들이 본 전시회를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리면서 미술은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서 너무 낯선 명칭들이 많이 나와서 벌써부터 미술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약간 이쯤에서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우리가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들은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는 갤러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을 갤러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갤러리는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작가에게 작품을 받아와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1차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림을 많이 볼 수 있지만 판매는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바로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은 작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작품을 수집해서 전시하고 교육하고 또 보존해서 후대의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공공적 역할이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내가 외국에 갔을 때 내셔널 갤러리에 갔는데 거기는 그림을 팔지 않고
미술관이더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갤러리하고 미술관을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이 갤러리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건축 용어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귀족들이 긴 복도에 그림을 이렇게 걸어놓고 감상을 했기 때문에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 장소를 갤러리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술관이 일찍부터 시작되었던 해외에서 이제 미술관도 갤러리라고 부른 것이고요. 그러한 것이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이 되면서 그림을 사고 파는 장소를 통상적으로 갤러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또 옥션이라고 하는 말 또는 경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림을 구매하신 컬렉터가 그 작품을 다시 팔고 싶었을 때 그 작품을 내놓는 그런 마켓이 이제 옥션입니다. 그래서 옥션은 컬렉터로부터 다른 컬렉터로 작품이 이제 판매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 시장이고요. 이 갤러리와 옥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 방식입니다. 갤러리는 작가로부터 작품을 받아서 판매하기 때문에 작품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갤러리의 VIP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옥션은 판매를 하는 날짜를 정해 놓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3시에 이제 옥션을 연다라고 하면은 그날 그 작품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이 작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작품은 어느 정도 값어치가 나간다라고 하는 그 추정치보다 원하는 사람이 많다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것이 또 옥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프리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바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아트페어라고 부르는데요. 아트페어는 한국으로 치자면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그런 큰 전시장에서 여러 갤러리들이 모여서 가벽을 치고 각각 부스를 만든 다음에 동시에 모여서 작품을 판매하는 것을 아트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그 갤러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모여서 동시에 판매를 함으로써 시너지를 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트페어가 열리면 보통은 이제 미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시지만 예술의 시너지를 얻고 싶은 그런 브랜드들이 함께 하면서 오늘날 이제 아트페어는 그 도시를 거의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1967년 쾰른에서 시작되었던 아트페어가 지금은 거의 세계의 주요 도시에 하나씩은 다 있는 그 정도로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트페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아트페어를 꼽아보자면 아트바젤을 들 수가 있고요. 아트바젤은 스위스 바젤에서 출발을 해서 마이애미, 그리고 홍콩, 그리고 파리 이렇게 4개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열렸던 프리즈 아트페어는 런던에서 출발을 해서 뉴욕, LA, 그리고 서울까지 이렇게 4개의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키아프 아트페어, 그리고 부산에서 열리는 아트부산이 있고요.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부산에서 롯데 아트페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5월 첫 번째 주에 부산 시그니엘 호텔에서 롯데백화점이 주최하는 제2회 롯데 아트페어가 열릴 예정이니 아트페어가 좀 보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또 롯데 아트페어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미술은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작품을 제가 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바나나를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작품인데 아마 2019년 12월을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쯤에 SNS를 타고 또 신문에도 굉장히 대서특필되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고 하는 이태리 작가인데 지금 리움미술관에서 이 작가의 개인전이 7월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리움미술관에 가셔서 마우리치오 카텔란 작품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작가의 작품 중에서 골라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바나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트바젤 마이애미에서 무려 1억 4천만 원에 팔렸고요. 작품은 한 개가 아니고 총 3개였습니다. 1.4 곱하기 3하면 무려 이제 한 5억 원에 해당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바나나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이 작품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이 작품이 1억 4천만 원이나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SNS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의 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바나나냐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진짜 먹을 수 있는 바나나인지 내가 증명을 해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작품을 뜯어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작품은 사람들의 SNS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 거의 매일 중계방송을 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요.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화제를 일으키면서 1억 4천만 원의 가격이 책정되었던 이 작품 3점이 모두 다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이 다 팔렸다는 소식,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이 정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패러디를 만들어서 또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현대미술에 대해서 좀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는 어떻게 저런 게 작품이 될 수 있냐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저 가격이 이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문들, 그리고 나아가서 작품을 먹어버렸으면 작품이 파괴된 것인데 그러면 1억 4천만 원을 물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작품을 먹어버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품을 그러면 만약에 사간 사람이 굉장히 귀한 작품이니까 금고에 잘 넣어놨다가 10년 뒤에 열어보면 바나나가 다 썩어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바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테이프로 벽에 바나나를 붙여놓고 이것을 작품이라고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훨씬 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게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냐. 그 정도 아이디어는 나도 낼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뉴욕타임스에 이제 한 4일 정도 연달아 소식이 나오게 하고 수십만 명의 세계 사람들의 SNS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봐라. 예산은 1억 4천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는 팀은 몇 명이나 될까요? 1억 4천이 아니라 14억을 줘도 그 정도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의 가격이 1억 4천이라는 것은 오히려 싸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대단한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예술은 사람들의 생각을 좀 깨트리고 새로운 영역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이 파괴가 되어도 오히려 그 아이디어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시간이 10년이 지나도 새로 바나나를 사와서 벽에 붙이면 그것이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만약에 벽에 바나나를 붙이고 이 작품은 저는 반값으로 7천만 원에 팔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우리조 카텔란이 만든 작품이 아니고 또 제가 처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따라하는 것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예술의 독창성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활동의 이력들, 그것이 예술가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루이비통의 가방이 다른 가방보다 비싸더라도 우리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수긍을 하면서 그 값을 내고 가방을 삽니다. 그것과 똑같이 예술도 이제 예술가의 브랜드와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력, 이런 것이 그 물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 작품이 굉장히 작은 작품인데 경매에서 이제 17억 원에 팔렸습니다. 뱅크시라고 하는 자기의 얼굴도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은 영국의 한 작가가 만든 작품입니다. 이분은 미술이 너무 돈으로만 환산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거리에 나가서 그래피티를 하는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림을 그리고 가면은 그 옆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 자리가 명소가 되다 보니까 아예 이분이 벽에다가 미술의 상업화에 반대하면서 그려놓은 그림을 벽제 통째로 뜯어가서 경매에 내놓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작품이 자꾸 상업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자신의 작품이 경매에 팔리게 되면 작품이 자동적으로 파괴되도록 작품 속에 면도칼을 심어놨습니다. 작품이 17억 원에 판매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치고 이제 행사가 끝났는데 갑자기 작품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한 반 정도가 찢어지게 됐습니다. 소더비 경매사에서도 굉장히 당황해서 이 작품을 17억 원에 구매하신 분에게 작품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분은 괜찮다고 하면서 17억 원을 주고 이 작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그 작품을 다시 소더비 경매에 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안 그래도 유명한 뱅크시의 작품을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사진을 찍으러 왔고요. 3년 전에 2018년에 17억 원에 판매가 되었던 이 작품은 이제 2021년에 거의 17배에 달하는 300억이 넘는 가격에 이 작품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즉 작품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즉 저는 예술은 최고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상품 또는 어떤
어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가 대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그것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예술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나 조각이 아닌 것들이 미술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미술의 역사는 원시 시대 벽화부터 찾아볼 수 있겠지만 아주 좀 간단하게 줄여서 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의 안도를 하시면서 아, 그래, 그림이란 좀 이런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속에 알아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을 보통 구상화라고 하고요. 그림에 막 물감 이렇게 얼룩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부르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 바나나를 벽에 붙여놓은 것 같은 것들, 이런 거는 개념미술 혹은 설치미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그림은 루브르 미술관에 있는 작품이고요. 한 60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가로, 세로 사이즈가 한 60cm 정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가까이 보시면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상세하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뒤에 그려진 꽃에 풀 하나하나, 그리고 그 뒤쪽으로 또 멀리 사람이 2명 서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 그 사람 뒤쪽으로 다리가 있어서 다리 위에 사람이 걸어가는 것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0년 전의 사람들도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림을 더 잘 그려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500년 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1870년대에 모네가 그린 해돋이 인상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그 사이에는 사진기의 발명과 보급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예술가들이 그렸던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잘 그리는 그림은 카메라가 대신할 수 있고, 이제 화가들은 카메라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할, 즉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성과 나만의 개성을 담아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AI에 의해서 이제 많은 직업이 대체되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논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고민을 150년 전에 한 사람들이 바로 화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해가 뜨는 그 순간의 느낌, 그 인상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부터 인상파, 인상주의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을 보시면 저 멀리 있는 배에 몇 사람이 타고 있는지를 셀 수 있을 정도인데, 이 그림은 이렇게 배가 가까이에 있는데도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사람인지 강아지인지 확실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모네의 그림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실제로 미술관에 가서 본 그림은 이 시리즈의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시면 각도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색깔이 모두 다른데요. 이 모네가 이 루앙 대성당을 봤을 때 아침에 가서 본 것, 낮에 가서 본 것, 밤에 가서 본 것이 다 너무 달랐습니다. 볼 때마다 똑같은 루앙 대성당이지만 색깔이 계속해서 바뀌고 느낌이 계속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볼 때마다 달라지는 루앙 대성당을 약 30여 점의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반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큰 어떤 철학적인 가치를 또 품고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 높게 평가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봤다라고 했을 때 내가 본 것과 상대방이 본 것이 다를 수 있고, 심지어 내가 본 것도 아침에 본 것과 저녁에 본 것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변화, 즉 절대적인 어떤 기준점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신이 정해줬기 때문에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가 있다고 믿었다면 이제는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생겨난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가 그림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마 몇 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던 그 드레스 사진입니다. 이게 골드와 블랙이냐, 또는 블루와 블랙이냐,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이 똑같은 이미지라고 하여도 컴퓨터로 보느냐, 핸드폰으로 보느냐, 또 각각마다 가지고 있는 눈에 따라서 그 눈이 무슨 색깔을 더 잘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달라 보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정답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 즉 시시각각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마우리족 카텔란의 전시를 보러 만약에 리움미술관에 가신다면 실내에서 전시를 보시고 나와서 야외에 있는 이 조각 작품들도 좀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동그라미를 쌓아놓은 것 같은 이 작품이 아니시 카푸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 잔디밭 있는 쪽으로 나오시면요, 바로 이런 작품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커다란 거울인데요. 이제 모네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30여 점의 유화를 그렸다면 아니시 카푸어는 이 시대의 사람답게 거울을 갖다 놓은 것이죠. 그러면 거울이 자기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맑은 날, 구름이 낀 날, 흐린 날, 아침볕, 낮의 햇빛, 그리고 저녁의 노을이 지는 것들을 다 작품 속에 반영하게 됩니다. 즉 작품이 계속 시시각각 변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품을 누가 몇 시에 보러 가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의 느낌은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이 점점 철학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다면요, 바로 관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작가가 다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하면 작가가 작품 속에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그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했고 또 신화를 알아야만 그 그림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관객이 보면서 해석을 하면서 또 경험을 하면서 작품 속에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작품을 보는 분이 작품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함께 가시자고 소개하는 그런 작은 미술관입니다. 일본에 있는 아주 작은 미술관이고 안도 타다오가 지었는데요. 이 미술관 안에 들어가면 제임스 터렐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 미술관을 들어가려면 줄을 서서 이제 안내를 좀 듣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경이나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은 다 가방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앞사람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한 줄로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미술관 안은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완전히 어두운 깜깜한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조금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 속에 있을 때 이제 안에 있는 이제 안내원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자, 뒤에 의자가 있으니 모두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 거지? 좀 궁금해하고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자, 이제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작품을 볼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어나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앞에는 이제 가로로 긴 그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빛이 스며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화면 앞으로 다가갈수록 심지어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 약간 보일 정도로 저 작은 빛이 충분한 빛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작품은 처음에는 깜깜하게 해놨다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조도를 높여서 이 정도의 빛을 만든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저 빛은 저 공간 안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깥에 아주 쨍쨍한 햇볕 속에 있다가 이 어두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눈이 밝은 곳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 작은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우리의 눈이 자동적으로 저 어둠 속에 익숙해져서 미세한 저 작은 빛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예술을 인식하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예술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눈이 없거나, 즉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있었던 빛을 인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주 예술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다 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하신다면 처음에는 그 스포츠의 그 즐거움에 빠지셨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스포츠의 룰을 익히면서 이게 철학과 같다, 인생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뭐 마찬가지로 등산, 골프, 뭐 또 서핑, 모든 스포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예술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든 작가가 제임스 터렐이라고 하는 작가이신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입니다. 한 번쯤은 뭐 여행을 가셔서 뮤지엄 산에 가셔서 이 제임스 터렐의 작품을 직접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술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굉장히 재미와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미술이 점점 시대를 지나가면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림이나 조각이었고 공간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설치 미술이기도 하고요. 또 비디오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과거의 미술 영역에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이 되어 갔고 그 과정에서 관객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저는 이러한 미술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어떤 작가가 몇 년도에 어떤 그림을 그렸다 하는 것을 외우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제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분이 지금 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과일을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보면 바구니 안에 담긴 것이 티셔츠입니다. 이분이 이제 몇 날 어디서 내가 이 티셔츠를 팔겠다라고 SNS를 통해서 공지를 올리면 많은 젊은 분들이 그 티셔츠를 사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줄을 서서 이 작품을 사시는 분들이 티셔츠가 필요해서 티셔츠를 여기서밖에 안 팔기 때문에 사러 가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재미있는 이 청년의 이 티셔츠를 판매하는 행위에 마치 퍼포먼스처럼 자기가 기꺼이 참여해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제 롯데백화점에서도 여러 프로젝트를 이제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단지 물건이 필요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물건을 매개체로 해서 또는 이 공간 속을 충분히 즐기시고 마치 미술관에서 마지막에 나가실 때 아트샵에서 수브니어를 사가지고 나가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 또 나의 여가를 즐기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또 가급적이라면 나의 또 어떤 그 지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을 확장하는 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분의 인터뷰를 보면서 정말 예술가의 생각과 똑같구나라고 느끼는 점이 있어요. 따라오세요 하면 따라오지 않는데 난 내 갈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오히려 쫓아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방식이 예술가가 일하는 방식과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잘 팔릴 것 같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 히트를 칠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기보다는 새로운 자기만의 길을 간 사람이 비록 그 당시에는 맞지 않더라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자신만의 영역을 개척을 해나가다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좋아하고 동조하는 팬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예술 세계가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러한 방식을 저희가 비즈니스에도 좀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는 디자인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또 제품에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데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디자인마저도 모두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니치한 취향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2023년의 트렌드 이제 평균이 실종이 되고 좀 더 특이한 취향이나 어떤 소규모 그룹을 타겟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예술가들의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술에 대해서는 예술은 굉장히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술을 어디다가 쓰냐 또는 예술이 과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인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 JR이라고 하는 예술가가 바로 그 질문에 해답을 던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예술가입니다. 이분은 이제 차를 개조해서 사진을 찍으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차를 다 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거리에 붙여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국경 지역에 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찍고 이스라엘 사람도 찍은 다음에 붙여놓고 누가 팔레스타인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맞춰보라는 것이죠. 외모만 보고는 아무도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인간인데 서로 종교, 국적 또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편가르고 또 차별하는 이런 시대에 대한 좀 경종을 울리는 것이죠. 이분이 루브르 미술관에서도요, 가운데에 있는 유리로 된 피라미드를 그 뒤에 있는 건물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제 유리에다가 붙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시적인 시각 착시 현상이지만 잠시나마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를 없애버리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가 없어진 루브르를 보기 위해서 마치 15세기 때 루브르 미술관을 보는 것처럼 이 건물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고요. 이 프로젝트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술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바꾸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술의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리더의 품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는 것도 예술에 대한 낱낱이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술을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좀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예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전 못지않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이제 사회학자 피에르 브로디에는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금융 자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금융 자본을 물려주는 것은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증여세라든지 상속세라든지 하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문화자본은 얼마든지 나의 자녀에게 물려줄 수가 있고 또 문화자본을 많이 획득한 사람일수록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이 시대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금융자본과 이 문화자본의 이슈에 있어서는 하나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금융자본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를 경험을 많이 해서 심지어 문화자본까지 많이 갖추는 양극화 현상이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나눠주는 그런 차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함께 나누는 차원의 복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롯데는 당연히 비즈니스를 하지만 저희가 많은 분들에게 모든 전시회를 거의 다 무료로 공개를 함으로써 미술관이나 또는 멀리 있는 곳들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문화를 조금이라도 느끼고 가까이 하시면서 문화 자본을 차츰차츰 축적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롯데백화점에서 아트 콘텐츠실을 이어나가면서 그런 부분에도 또 유념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좀 가까운 곳에 있는 전시장 찾아 나가시면서 조금씩 문화를 가까이 하시면 또 앞으로 시간이 쌓였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러면 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